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김앤장 일자리 대책 또 엇박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돼 있습니다. 김앤장 로펌 이름이 아닙니다. 보면요.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을 두 사람을 김앤장이라고 표시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고용참사 매경 10대 재연을 하면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당정청이요. 휴일 19일입니다. 어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고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휴일에 회의를 연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근로단축 등 경곡은 못 지르고 변준만 올렸다. 그리고 김동연, 장하성 경제수장들이죠. 엇박자만 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재연이라고 해서 10가지 해법을 제는데 그중에 하나 눈에 띈 게 마지막 재연이군요. 경제팀 세 판 짜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신경을 더 써달라는 조언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다릅니다. 장하성 고용 참사에도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당정청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하면서 연내 4조 또 돈풀기 대책만 내놓는다. 라고 비판적 기사를 읽고 있네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태풍 솔릭 한반도 관통 23일 전남 해안 상륙할 듯 6년 만에 피해가 우려되는 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폭염 속에 제발 태풍 중 하나 왔으면 했는데 와도 너무 심하게 오네요. 참고로 솔릭은요. 미크로네시아가 제출한 이름인데 유명한 추장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남 이상가족 89명 오늘 상봉. 지금 이상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죠. 오늘 금강산으로 지금 속초에서 대기 중인데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의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쁨의 현장 아마 방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빈 직전민주주의 연구소 이사, 그다음에 윤기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사를 두 개 일면 기사 중에서 두 개가 겹쳤습니다. 근데 역시 큰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첫 번째 순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당정청 일자리 긴급회의. 고용 쇼크 직접 원인도 손 못 댄 채 또 나랏돈 풀자는 당정청.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그러면 당정청 대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긴급회의 대책 뜯어보니 이렇습니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완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그러나 언발의 오줌 누기 그칠 듯. 자, 그리고요. 두 사람 김앤장 엇박자라고 지금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요. 경제정책 필요하면 수정 검토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소득주도 효과 기다려달라.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황인식 너무나 다른 김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에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쪽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두 사람의 약간 엇박자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입니다. 김동연 정책 개선 수정. 방금 저희가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요. 정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은 저소득층과 중상층 등 국민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자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유지를 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니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글쎄요, 두 사람의 인식이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 어떤 쪽이 맞는지 최경선 논설위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사람의 엇박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일각에서 이게 엇박자이냐 아니면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 의견 차이를 좀 벗어나 있죠. 벗어났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해가지고 일자리에 관한 한 전쟁 치르듯이 정말 고지를 점령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예. 장수 두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한 장수는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한 장수는 서쪽으로 가자고 그러면은 병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왕좌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현재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예.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선순환을 얘기하고 예, 있고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보다는 일단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 있습니다. 예. 소득이 먼저 늘어나면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면서 다시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서로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닭이 먼저인지 맞습니다. 달걀이 먼저인지 약간 그런 논쟁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예. 분배를 강조하는 장하성 실장은 예. 올리는데 찬성을 하는 것이고 예. 장하성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방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최저임금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니까 밑에 하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할 때 어느 장단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팀을 다시 좀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도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으네요. 이건 김빈 이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경제부총리는 직속 상관입니다. 가장 위에는 직속 상관일 수 있어요.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근데 반면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청와대가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실장의 얘기 역시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서 관료들 입장에서는 약간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언론의 이러한 보도들도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지금 최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어려운 전쟁에서 두 장수가 서로 다른 곳을 가자고 지금 주장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른바 군사회의에서 군사전략회의에서 두 장수들끼리 이제 뭐 표현이라든지 이제 거시적인 관점, 거시적이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책에서도 정말로 엇박자가 나고 이 기관은 다른 정책, 이 기관은 다른 정책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매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정청 협의에서 이제 언급의 차이를 가지고 기존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당정청의 엇박자, 김장의 뭐 갈등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도 좀 있던 것이라고 그런 보거든요.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저 지금 그 제목이 직접 원인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댄 채라고 했는데 저는 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의 직접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 총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고용과 뭐 소득이 늘어나서 이게 경제가 선순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까지 대부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말에 대기업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883조에 이르릅니다. 가계부채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을 하는데 그런데 가계부채 사내 유보금이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오히려 75조나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저임금은 뭐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예.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최저 생활을 할 수 없는 연봉 1,8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예. 이러한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이러한 정책들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돌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해야 되고 이 고용 쇼크는 지난 1년간에 뭐 갑자기 정부가 정책을 선회해서 생긴 고용 쇼크나 경제 어려움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쭉 이제까지 잠재돼 왔던 그 고용 악화와 경제 그 어려움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께 지금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약간 이제 다른 분석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확실히 경제 문제에서 이제 치열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제 긴급회의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죠. 고용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단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상황 영상으로 봤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당 소득주도 성장 실패 장하성 인사조치하라. 장하성 야당은 참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당정청 회의 쇼통에 불과 이렇게 또 한국당이 비난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요. 또 세금 포주기 정책이다 라면서 어제 긴급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내놓은 논평인데요.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라면서 또 세금을 들이는 정책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회의에 대한 여당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8월 25일 날 결정이 되는데 그 당대표 후보들이 내놓은 논평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 촬영은 무슨 손살에 친 여당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당정청회의 긴급회의 이모저모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제 회의가 열렸을 때 회의 진행을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례대로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손사래를 쳤다. 한가하게 사진 찍을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통상 이런 회의하면요 서로 악수하는 모습, 미소를 지면서 사진이 나오는데 어제는 그런 사진이 없고요. 대신 여기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 정도의 사진만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사 마저 보죠. 여기 보면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후보는 어제 간담회에서 통계 당국이나 전문가의 분석 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 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걸 문제 삼냐라고 또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 후보는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전임 정부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네요. 김철 교수님, 여당 당권 주자들이 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아직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한국 경제 현실이나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뭐 뾰족한 방안이 이제 제출되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은 이제 좀 사실 지금 뭔가 혁신 성장 내용에 대한 그 부분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대기업 독점 구조나 자영업 의존성이 높은 이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최저임금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또 소득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론화가 가능한 현실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은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지금 여야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 뭐 진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적 기조나 이론을 자꾸 유지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당이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도 정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은 그거를 이제 조성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혁신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대기업 독점이나 자영업 의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가와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전향적인 좀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 현실 실제로 대기업이 독점 이제 재벌 대기업 재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선하고 대기업의 시장 구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여기에 그 대기업들의 사회적인 책무를 좀 부과하면서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그 방책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 내에 왜 그런 걸 제안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에서나 등등 다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런 걸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여야 다 함께 모여가지고 국민경제 혁신위원회 등 경제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거든요. 지금 이 경제 문제를 갖고 여야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같이 논하자라고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원내대표들과 계속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핵심을 경제 문제에다 잡고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가자라는 걸 지금 당내 대표 선거에서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정부의 정책 기조나 그것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일분파만 강조하고 있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성장 이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이 어제 당정청 사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묵직한 내용인데 살짝 지금 저희가 다뤄봤는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뒷부분에 매일경제, 아침에 매일경제만의 특별한 코너죠. 신문 대 신문으로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아직 말씀 못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논평 좀 짧게 해주시죠. 지금 5월 달에도 아마 그 장하선 실장하고 부총리하고 간에 약간 이견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견 노출이라고 볼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실제 집행해가지고 그 효과를 취합하는 부처가 경제부총리의 부처예요. 그렇다면 그 경제부총리가 실제 이 정책이 집행이 돼서 어떤 효과가 어떤 체감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정책을 위반하는 데 전달하면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거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분배책 아닙니까? 성장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분배책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예요. 근데 지금 혁신 성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겨놓고 좀 더 쉬운 재정을 집행하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장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폐기하고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장하선 실장은 이제 그만둬야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뭐 경질 차원이 아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나서 고용 총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나서 고용 총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 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조적 요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바꿔가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이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38%의 고용량을 감안해 볼 때
거기서 고용이 많이 준다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최저임금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과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서 참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깊숙한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후반부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토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